중국 경제가 위기 온다더니 맞아?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0.5% 증가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6.4%였고요. 9월에도 마이너스 6.2%였습니다. 그런데 11월에 플러스 0.5%로 갑자기 돌아서니까 이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니 뭐 중국 경제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고 하는데 소비가 제대로 안 따라준다며 수출도 제대로 안 된다며 이렇게 얘기해서 중국 경제는 돈 풀었는데도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갑자기 수출이 좋아졌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중국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시장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왜 제가 아니라고 보나 하면요. 이 0.5% 성장한 것은 기저효과로 보입니다. 기저효과라는 것은 작년 10월로 넘어가 보자고요. 작년 10월. 작년 10월로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0.3%거든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까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다. 11월 달에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으니까 아마 11월 달에 플러스 0.5%가 되는 것은 이게 기저효과가 아니고 뭐겠냐.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찔끔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저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위기 온다더니 맞아 하면서 묻는 분들에게 저는 이것은 기저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예를 보면 말입니다. 이걸 보면 압니다. 시장에서는요. 전부 다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면서 OECD도 올리고 국제통화기금도 올리고 아시아개발은행도 올렸습니다. 세계은행도 유엔도 4% 밑으로 원래 성장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전부 다 5.2%, 5.4%, 5.2%, 5.1%, 5.3%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린 것이 맞느냐. 아마 수출이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올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 수입을 한번 보자고요. 수입은 꼬꾸라졌습니다. 수입은 꼬꾸라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작년 10월에 마이너스 0.7%였고요. 11월에는 마이너스 10.6%인데 10월에 3%까지 회복이 됐던 것이 11월에는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10.6%가 떨어진 데다가 올해 0.6%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수입은요.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를 이야기하는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같이 소비가 전체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수입이 줄면요. 소비가 꼬꾸라졌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게다가 기저효과도 안 나타났습니다.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작년 11월에 10.6%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온다든지 마저 하는 게 아니라 위기 온다더니가 아니고 위기 온다에서 끝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도 보면 11월에 50이 기준선인데 49.4, 10월에도 49.5, 9월에는 50.2로 좋았지만 두 달 연속 떨어진 것도 구매관리자 지수가 뭐예요? 제조 공장에 있는 구매 담당자들의 어떤 상황을 물어보는 게 이 구매관리자 지수거든요.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하면 구매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매관리자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예상보다 더 안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깜짝 증가했다고 하면 구매관리자 지수가 올라갔어야 정상이잖아요. 안 올라갔습니다. 물론 중국의 지표가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전체 세계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다 도망가라고 조작된 지표를 저는 중국도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발표를 안 하면 안 했지 발표를 한 이상은 그 지표들이 어느 정도 들어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2달 연속 떨어져서 49.4가 됐다는 것은 결국 중국은 지금 분명히 회복의 속도가 더디고 자칫 잘못하면 회복의 속도가 더 더디면 위기도 올 수 있다는 말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디스가 한 이야기 있잖아요. 중국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을 시켰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1년 안에 강등을 시킬 겁니다. 지금은 A1에서 지금 강등을 시키면 A2로 강등이 될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요. 시장은 확실하게 중요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지표를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위기 온다더니 맞아 하면서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깜짝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기저효과가 작동을 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은 될 것 같습니다. 더 뭐 과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더 뭐 적게 생각할 수도 축소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말입니다.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다 좋은 지표만 나오지는 않는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깜짝 반등에 대한 지표가 나왔지만 그 지표조차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인 지표가 아니겠느냐. 뭐 그 정도 이해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경제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침마다 변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중국의 경제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중국 경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수출이 어떻게 될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중국이 심상치 않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게 착시 효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